지금 해우소 전미수 윤정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얘기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혹시 전민숙 기자님은 메모를 자주 하시나요? 하려고 노력합니다. 메모. 네, 메모. 하려고 노력한다 하면은? 네, 그리고 저는 네. 항상 이제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네네. 쓰려고 하죠.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쓰려고 노력하신다. 네. 거의 뭐 메모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핸드폰에도 적어놓기도 하고, 예, 예. 네,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도 또 적어놓고. 자, 근데 그런 점 없으세요? 핸드폰에 적어놓고, 뭐, 공책이라든가 다이어리에 네, 맞아요. 적어놓고 하면은 네. 사실 혼동이 된다거나 한쪽에는 없어서 스케줄이 빠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 스케줄 같은 경우는 놓치는 경우가 없는데, 예. 그냥 막 아이디어? 나 예, 예. 이제 막 생각났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는 못 적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10년도 넘은 책이네요. 아, 맞아요. 예, 메모의 기술, 일본인이 쓴 거 맞죠? 네. 사카토 켄지 씨라고 예, 예. 메모에 대한 아마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 책을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부분 있으신가요? 지금 책 갖고 나오셨는데, 네. 사실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뭐 명함에 메모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아. 누구를 만났을 때 명함에 이제 사람 이름을 적는다거나, 독서를 할 때 어떻게 메모를 한다거나. 예, 예. 네, 사실 지금 저도 이 책에 종이 끝을 막 접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접어가지고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뭐 메모 같은 걸 정리를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다시 한번 본다거나 그런 것들도 이쪽에서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이 책을, 예, 봤는데, 메모의 기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딱 이 부분이었어요. 메모의 기술 7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까지 기억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7가지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네. 언제 어디서든 메모하라. 당연하네요. 2번째,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라. 3번째, 기호와 암호를 활용하라. 4번째, 중요사항은 한눈에 띄게 하라. 네. 5번째, 메모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라. 6번째, 메모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라. 네. 7번째, 메모를 재활용하라.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아, 그러세요? 이야, 네. 대단하신데요? 뭐 간단히 보니 이제 언제 어디서든 메모하라 라고 하면 사실 목욕탕에서도 해라. 뭐 네. 눈에 잘 띄는 곳에 메모한다. 사실 그 샤워할 때도 아이디어가 번쩍인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던데. 저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잠깐 사람이 머리를 듣고 휴식할 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또 하나는 이제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라는 건데요. 이제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어떻게 사람들을 하는지.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어떻게 메모하는지를 계속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메모를 해서 배워라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기호와 암호를 활용하라. 제가 배워야 될 정도. 아, 저도 그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사항 한눈에 띄게 하라. 자, 이런 건데 이제 뭐 색볼펜을 쓴다거나 어떤 네. 밑줄을 긋는다거나 어떤 표시를 한다거나. 제가 기억에 거기 뭐 색깔도 있지 않나요? 파란색을 예, 써라. 있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야 되고요. 네. 또 하나 메모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데 뭐 혼자 커피숍을 간다거나 혼자 여행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하면서 특별히 따로 뭔가를 적을 수 있는 시간을 네. 마련하라도 네. 있고요. 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수첩을 펼쳐본다. 중요하죠. 예,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건데 사실 메모는 쓰고 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닌가요? 필요한 거 적었다가 근데 이분은 끝나면. 이제 다시 보고 아니면 그 있는 자료들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어디 정리를 하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죠, 그렇죠. 뭐 붙이든지 해서. 네네. 또 하나는 메모를 재활용하라 하면서요. 이 책에서는 메모한 후기가, 그러니까 메모한 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한 것을 버리지 말고 수첩은 일정 기간 보관을 하고 네. 나중에 다시 읽는다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읽어보면서 새롭다라기보다는 정리한다? 다시 한번. 너무 뻔한데 할 수도 있어요. 네, 읽어보면서 너무 뻔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네, 반면에는 또 반성하게 만드는 책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상당히 들었어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책 뒷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 이제 메모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메모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지에 대한 네, 뭐 이야기를. 인맥 관리 얘기도 나왔고, 뭐 독서 나왔고, 전화 통화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참 되게 예.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사실 어려운 거는 언제 어디서나 메모하라가 그렇게 항상 이렇게 종이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올해 목표가 메모를 좀 더 습관화, 구체화하고 네. 습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때 맞춰서 그 이 책을 또 네. 보게 됐었고, 보게 되면서 또 메모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또 막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막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걸어가면서 말로 메모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뭔가 되게 낯설던데, 예. 이렇게 손을 쓰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말로 얘기했는데, 좀 어색하긴 하지만, 뭔가 기록을 해놓는다는 게 근데 또 찾아서 들으셨나요? 듣진 않았네요. 그게 그때 그거네요. 음성으로 해서 메모로 남기는 글씨를 그냥 쳐주는 거. 요즘 그 TTS 기능이잖아요. 네, 음성 그런 인식 거. 기능 가지고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네. 앱을 아무거나 메모장만 킨 네.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뭐 물론 문장 구조에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메모가 됐기 때문에 키워드들은 들어가니까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대만을 잠깐 찾아봤어요. 네. 예, 이것도 오늘 또 저희 대만 지금이니. 네. 사실 유명한 분들이 이제 인생에 관해, 아니 그 자기 생활에 대해서 이제 메모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네요. 그 TSMC라고 하는 네. 타이지디엔 네. 전 회장님이시죠. 창립자의 전 회장, 아니 장중모 씨, 네. 장중모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메모할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 다음에 항상 주머니에 작은 수첩을 하나 갖고 있고요. 네. 펜과 수첩을 항상 갖고 있고요. 여기에 무엇을 적냐하니까 여러 가지 스케줄 관리해주는 비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적는 거는 오다 가다 들은 이야기들이나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적는데요. 일단 다 적는데요. 중요하네요. 예, 중요해요. 그 뒤에 또 하나는요. 이분이 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복습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적은 정보를 다시 보고 상기시키고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메모 후에 다시 한번. 예, 메모 후에.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 메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교과서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 교과서랑 똑같은 기능을 한다. 왜? 내가 체험을 하고 배운 걸 적었기 때문에 그게 짜잘한 걸지언정 이제 나한테는 학습 도구, 학습 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있다면은 쉬종런이라는 분인데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기업인이신데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요, 유니프레지던트 아시죠? 세븐일레븐 이렇게 갖고 있는 세븐일레븐을 비롯해서 통일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총경리, 전 총경리세요. 총경리인 쉬종런이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수첩, 필기 도구를 몸에서 떼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항상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있어야 되고요. 자,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쓰는 것만큼 놓지 않았던. 본받아야겠네요. 예, 본받아야 될 점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 필기 도구가 자기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잊어버린다. 라고 믿는 분이에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나는 무조건 쓴다라는 입장을 대변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필기도구 눈에 안 보이면 난 그냥 잊어버려. 그냥 곧 잊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뭔가 배운 게 있다면은, 뭔가 일들을 적어야 된다면은, 반드시 메모로. 예, 반드시 메모로 남겨라. 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떤 노트를 사야 되고 어떤 다이어리를 사야 되고 막 되게 많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맞는 거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가 자기한테 맞는 메모지? 예. 그런 걸 쓰는 건 중요한 것 같네요. 근데 이분 아까 말한 통일 그 전 총경리 같은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도구도 메모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맞아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 한 곳에 모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적을 수 있는 거 다 적어. 하지만 다시 봐야 되고 이걸 한 곳에 모으든가 말든가. 물론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것도 찾아서 하고. 근데 지금 보아하니 포스트잇 같은 경우 자 이런 거에서
노트에다가 또 붙여줄 수 덧붙여야 된다. 네. 이런 거 아니면 포스트잇을 갖고 다니거나 해서 자기가 쓰는 본 노트에다 일단 다 옮겨.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있는 메모지들을 사용을 한다고 하시네요. 예전에 급할 때 막 그 휴지 위에다도 메모까지 했던 우와, 대단하신데요? 기억이 나네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잊어버리는 거는 거의 없지만 뭔가 생각의 정리가 필요할 때 저는 혼자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요. 쓸데없이. 생각이 근데 나요. 그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메모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글을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인풋이 있지만 아웃풋이 없는 한 사실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밖으로 정리해서 빼야 돼요. 바로 빼줘야 네. 될 필요가 있는데 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모라는 게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한다는 네. 생각이 그리고 사실 지금 딱 저는 이런 생각이 났는데 정말 금방 다시 생각이 안 나요. 뭘 생각했더라? 정말 그럴 때도 예. 없잖아 있죠. 요즘 그죠? 정보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우리 옛말도 있고요. 이제 나중에 네.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인터넷의 정보가 힘이다. 하지만은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컨텐츠, 이제 크리에이팅을 하고 계신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모도 필수인 것 같아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메모를 갖춘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를 내가 만들 것인가. 자, 이 메모를 가지고도 하나의 정보가 되고요. 어떻게 구성하고 편집해서 글이 소재가 될 수도 예, 있고 소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크라이슬러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 크라이슬러 창립자 아세요? 크라이슬러 자동차. 네. 예, 그 창립자인 이제 월터 크라이슬러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회사를 관리하고 이것저것 관리하는 데 있어서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요. 메모였어요. 적는 일. 회사 관리 감독까지도 관리까지도 모든 걸 이제 메모를 통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메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얘기하네요. 제가 또 메모도 어떻게 보면은 쓰기잖아요. 또 글을 그렇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메모도 잘 하고 물론 메모가 상징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야 될 때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추천하는 책 하나가 있네요. 네, 뭐죠? 그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 네네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하버드 글쓰기. 네. 사실 글쓰기 거기서 나오는 게 또 생각의 정리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하버드 글쓰기라고 하면은 좀 거창하게 들려요. 근데 사실 메모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메모에서 출발하면서 생각이 정리하다 보면 사실 하버드 글쓰기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버드 글쓰기 비법 해서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송숙희 씨가 쓰셨고요. 네. 예, 이제 하버드에서 사용하는 거를 방법을 기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저는 사실 이 책의 앞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150여 년이 된 네.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실 글쓰기를 계속 4년 내내 강조를 해오고요. 네.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1년에 연평균 쓰는 죄송합니다. 그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쓰는 네. 에세이. 예, 에세이뿐만 아니라 글 네. 모든 양들이 그 종이 무게로 환산하면 50kg이 넘는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쓰는 거고요. 네. 계속 이제 쓰게 되더라고요. 한국은 아직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예. 대학교 다니면서 쓴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소그룹 규모, 그러니까 소그룹이라고 하면 15명, 10에서 15명 안팎이겠죠. 이렇게 소수정예로 해서 그 글쓰기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전개시키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글을 쓰려면은 어떤 메모가 있고 어떤 네, 리소스가 지금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예. 그때 이 작가분이 하신 말이 글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글 쓸 내용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콘텐츠가 했어요. 문제예요. 그 사실. 콘텐츠는 메모에서 나오겠죠? 예, 사실 이 책을 아무리 보고 여러 가지 네. 책을 보고 메모를 하고 귀퉁이를 접어놨다 할지언정 네. 이거 언제 다 찾아봅니까? 사실 그렇죠. 내가 보는 메인 수첩이 하나 있어야 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은 사실 그 메모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메모에서 출발이 되고 그걸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전개시키고 사실 이거 끄는 건 자기 본인 능력이지만 그 정도의 컨텐츠가 있으면 글쓰기 실력이 나빠도요 글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말하는 재주가 없어도 재미있거든요.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상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최소 2번 이상은
이미 리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 있다고. 네, 사실 그리고 글쓰기와 글을 완성하는 그 과정이 계속 사고하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예, 그런 그래서 과정이죠. 이 과정에 대해서 하버드 글쓰기 비법,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이 책에서는 그 오레오 맵이라고 OREO라는 네, 이제 시스템을 네. 제시를 하게 되고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뭐 개인적인 의견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네. 뒷받침할 구체적인 구체적인 의견과 문장부터 신뢰까지 이제 네. 계속 들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반박하는,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그래서 이 책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대만에도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2초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번역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사실 또 하나는 문제는 도구 문제가 있어요. 어떤 도구나. 아까도 잠깐 대만 유명하신 분들이 사용하신 도구들은 대부분 아날로그 방식이었어요. 물론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그러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사용을 하거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근데 그 과정에서 빼먹는 것도 있고요. 사실 기기가 디바이스가 많아지면서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좀 그런 거 있어요. 예, 뭐 있는데 디바이스가 많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 힘든 경우가 있고 또 이거를 일원화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근데 일혼을 하자니 너무 이제 뭔가 많고요. 네. 또 하나 분류하자니 매번 또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건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올해 그러기로 했어요. 일단은 한 곳에 다 때려놓고 이제 한 번 더 보자는 일단 목표를 가지고. 저는 이제 다이어리도 있지만 핸드폰으로도 이제 메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날 때.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봤을 때 그 아이디어가 한 번 더 발전돼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이 아이디어가 폐기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다시 보면 또 이제 또 새롭거든요. 뭔가 새롭거든요. 네. 사실 책도 그래요. 독서도 그렇지 않아요? 본 책 다시 봤을 때 느낌이 사실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나요? 계속 나와줘야 거기에서 또 괜찮은 것들이 떠오르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메모를 하고 계십니까? 예, 메모 습관 한 번 더 들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외국에 살다 보니까요, 이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만나서 지금 한국어를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점점 잊어버리는, 또 점점 표현이 중국어스러워지는, 그래서 책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 그래서 책을 계속 저희는 읽어야 되고, 한국어, 저희 모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또 저희가 애국하는 길이라고, 그죠? 예, 이렇게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러분들도 만약 해외에 계시다면은, 자, 이렇게 책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메모하는 습관도 한번 들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추천드립니다. 메모.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책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메모의 기술, 하나는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예,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책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기업인들의 그러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네. 공통적인 습관 하나가 메모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같은 것도.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을 봐도 뭐 HTC 기업인들 물론 자기 자랑이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이것저것 보면서 느꼈던 게 메모가 생명이구나. 사실 자기 기억에서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기억이란 게 왜곡시키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이나 그렇죠. 혹은 나쁜 기억만 남기고 좋은 거는 뭔가 빼놓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메모에서 한 줄 메모라도 할지언정 그게 살아있다면은 그때의 기억은 재생되리라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책에 대해서, 책 두 권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메모와 글쓰기 어떻게 또 같이 얘기하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우소였습니다.